안녕하세요. 유시민 조카의 마약 밀수 및 상습 마약을 하는 그 혐의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과거의 정치인들 중에서 그 자식들, 특히 아들이나 사위 이런 사람들의 그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요. 맨 처음에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6번 구속됐지만 갖가지 집행유예라든지 치료가 특별사면 이렇게 특혜를 계속 받고 고생을 본인도 하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죠. 지금은 잘 사는지 모를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명박 아들 이시영이 여러 기업인 자녀들이나 정치인 자녀, 연예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마약 사건에서 진술이 나왔었지만 수사에서 제외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무성의 사위인 이모 씨가 또 마약류를 15회 투약했지만 징역 3년형을 받았고 집행유예 4년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경필, 과거에 경기도지사를 하던 이 사람의 아들 남모 씨가 또 마약류 투약을 해서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4가지 사건을 쭉 보면 이상하게도 그 사이비 보수 또는 보수당이라고 정치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아들이나 사위가 이렇게 마약 투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유시민 이 사람은 그래도 그 민주당계의 사람이라고 본인은 굉장히 그 사회 정의를 외치고 이런 사람의 그런 사람이죠. 정치인으로서는. 근데 이 사람 조카에 대한 그 사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생각 외로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이 얽혀 있더라고요. 일단 그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신 감독이라고 그러겠어요, 앞으로는. 근데 이 신 감독이 2014년 6월에 그 대마가든 우편물을 배달해서 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모발을 감정을 했더니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죄가 아닌 게 드러난 거죠, 이미. 그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연도를 제가 우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화 감독으로 일하던 그 신 감독 38세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 그 대마를 밀반입을 했어요. 그랬다가 2017년 11월에 긴급 체포가 됩니다. 근데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잠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7월에 2심에서 징역형 3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시춘 이 사람이 EBS 이사장으로 임명될 때는 2018년 9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징역형 3년형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EBS 이사장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도대체 이렇게 아들 구속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됐겠지만 본인이 무조건 무죄라고 이 유시춘 이 사람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청와대에서도 알고 있다. 하지만 탄원서를 작성을 했고 누가 유시민과 이창동 감독 그 버닝이라는 것을 감독한 감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감독이 탄원서를 작성을 했다고 그래요. 뭐 탄원이건 뭐건 마약 밀수입에는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신 감독 측이 상고를 제시를 했는데 2018년 10월에 상고를 기각해버리고 회종 징역 3년형이 내려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증거가 있었는가를 보니까 말이죠. 신 감독한테 대마를 받은 사람이 보리를 아냐고 이렇게 주소 이런 게 써 있는데 그 받는 사람의 보리라는 그런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신 감독이 전혀 모른다라고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닝이라는 거에 그런 영화 작업을 이제 이창동 감독이 같이 했는데 신 감독하고 또 같이 했다고 그래요. 둘 사이는 뭐 굉장히 밀착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는 한예총에서 유시민 조카인 신 감독이 석사를 하면서 둘 사이는 사제지간이고 그 근처에 사는 이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 막강한 사이인 것이죠. 그래서 둘이 같이 뭐 편집도 같이 하고 뭐 공부 가르치는 것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신 감독한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게다가 신 감독의 그 A사 사무실에 보니까 그 대마를 갈아서 흡연하는 무슨 기구가 있다고 그래요. 그라인더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기구도 있고 뭐 그래서 이 사건은 좀 그 신 감독이 대마를 피우지 않았다는 것에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오히려 피웠다라는 것에 증거가 확실한 그런 사건이 된 거죠. 게다가 신 감독은 우편물이 배달될 무렵에 머리를 훨씬 짧게 깎았다고 그래요. 머리가 짧으면 뭐 그걸 조사하면 그 성분이 오래 남아있지 않나 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보고 유시춘 이사장은 전혀 뭐 자기 아들을 비호하느라고 진짜 눈물겹게 자기는 절대로 뭐 무죄다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2014년 모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탄원서를 아무리 보내도 유죄 판단이 확실하다라고 이제 법정에서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버닝이라는 거에 출연한 스티브 연이라는 사람이 그 작품에서 대마를 피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건은 이창동 감독이 아무리 유명하고 뭐 그래도 같이 신 감독하고 그러니까 유시춘의 아들하고 무슨 계속 이런 영화 작업을 하면서 대마가 담긴 우편물을 계속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버닝이라는 작품은 이제 이창동 감독이 이 버닝을 만들고 인터뷰를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벤의 세계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2018년 6월에 그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시네 21에서. 근데 맨 처음에 이 작품을 왜 하게 됐는가 봤더니요. NHK에서 처음 영화화에 제의가 들어왔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키의 소설에 헛간을 태우다라는 것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영화 할 때 이창동 감독은 그 20대부터 하루키 문학의 영향을 받은 오 작가라는 사람이 있대요. 오 작가한테 주려고 그런 생각도 좀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오 작가가 같이 좀 이것을 영화화하자 아마 그런 얘기를 먼저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버닝을 이제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무슨 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벤이 대마초를 자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원작에 비해서는 섹슈얼한 부분이 더해졌다고 그래요. 이거는 영화를 어떻게 좀 다르게 표현한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창동 감독은 뭐냐면 현재 청년의 입장에는 희망이 없다. 그게 미스테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20대는 1970년대 상황과 아주 많이 다르다. 그 당시 1970년대에는 어떤 싸울 대상이 있었지만 민주화가 되면 뭐든지 잘할 것 같은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의 문제는 그런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다. 물질적으로 뭐든지 세련됐고 깔끔해지고 그랬지만 청년들은 희망이 없어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세기말적인 그런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식의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혼밥도 하고 그런 자기 방에 갇혀서 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왜 NHK에서 이것을 영화화하라고 먼저 제의가 들어왔을까?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그리고 세기말적인 데가 있고요. 하루키 문학에서 장점도 좀 있다고 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약간 서양적인 생각을 하면서 일본의 일상적인 그런 거를 투영해서 그런 면이 있는 작가죠. 근데 장단점이 있는 이 작가의 문학 작품을 왜 하필이면 한국의 영화 감독에게 이거를 영화화해라. 이런 제의가 왜 들어왔을까? 이거 굉장히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거기 주요 캐릭터인 벤하고 해미하고 종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대마초를 피우는 시퀀스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진짜 대마초를 공수에다가 피워보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동 감독은 오히려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어쨌든 신 감독은 분명히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상습적으로 혹은 이창동 감독이 하고 있는 소속사 P사 전체의 사무실 내에서 오히려 이런 대마를 상습하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유시민은 굉장히 이 조카를 업어서도 많이 키워주고 그리고 이창동 감독하고도 굉장히 친한 것 같이 돼 있어요.